기름지 맛있다 맛있다 얘기해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기름질 빨리가 네, 맛있죠. 맨날 시키려면 총 4명이서 5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바닥에 8,000원 이런 데도 있고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로켓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내가 가방이라 가지고 이런 거 관심 많은데. 제가 안 그래도 가방이 에다가 지원 같은 거를 이제 해달라.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추어 발사체 관련해서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발사체에 관한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뭔가 정비를 해야 지금은 쏠려면 마음대로 쏠 수 있어요? 제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절차를 솔직히 법에 걸릴 게 너무나도 많지만 저희를 근데 이게 너무 무인지대가 설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잘하신 걸로 와서 드세요. 이제 약간 그리고 저는 지금 SRS라는 한국에 있는 로켓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로켓을 많이 하나 보냈더니 항공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로켓과 항공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야, 근데 하나도 우리가 AD고 정말 지방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여기 안 되죠? 그건 또 뭐지? 근데 우리 원래 기획 자체는 여러 명이라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음에 같이 학교는 뭐 하겠습니까? 아마 외대 아니면은 차가 어디세요? 공은 너무 멀것 같아.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공은 진짜 아마추어 로켓 발사하고 지금 아무 부족이 없다는 거죠. 회의는 안 못했어요. 통화하게 통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한국 문학과 친구들은 세상에서 막 한국 문학과만 듣고 한국 문학과를 그 이랑군전이야 풍자 이런 얘기 없죠. 내가 최근에 연락을 다 찾고 있어. 그런 거 만들면서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워낙 또 이공 계열의 전공으로 이제 나오셨으니까 또 이제 좀 말씀하시는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랑 또 이제 네, 그게 좀 이제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지 나중에 그런 이제 교통 분야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들도 되게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 다 국가에서 계시다가 연구소 같은 데서 나와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지원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민간에서도 발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 연구소에 있던 분이 나와서 그럼 나중에 네. 뭐 항공사에 취업도 해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 없이 전공이랑 무관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요즘? 요새는 지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진로를 정한 건 아니고 꿈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예. 그럼 다들 밥을 안 먹어. 이제 가시면 먹어야죠. 아, 가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후보님 이제 내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저는 김정은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할 건데 김정은 나를 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만나자는 쪽이 자신감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정권 잡으면 만나는 것 자체를 이제 여러 조건을 걸고 있는데 우선 무조건 만나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고 되는 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뭐 저는 원래 이쪽 분야로는 강경 중에 초강경이니까 북한에 쉽게 뭐 타협해주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얘기는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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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마다 네. 그랬는데 혹시 이유나 실제로 지금 지역별로 그 최저임금 선을 설정해 놓은 게 사정에 맞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는 사실 올라가도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고 어디는 내려가도 노동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게 뭐 제가 상한 30% 하한 30% 얘기했다 해도 30 올리고 30 낮추고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급박한 경제 사정이 있을 때 그 정도 한다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급하게 조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실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 취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도 있고요. 이게 어느 현장에서는 지금 범법자 양산하고 있기도 해요. 실제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들어 지금 10,000원이라 해도 9,000원 정도 해야지만이 그런 사업장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10,000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고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하되 임용계약해가지고 사실 사장이 범법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좀 양성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 생각에 플러스가 1,000원 이내에서 움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방에서 특히 최저임금이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하면은 최저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서기도 하고 하나는 임금 수준이 차이 나서이기도 할 텐데 일자리가 적어서 지방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생기고 조금 왜냐면은 지금 근로 조건이라든지 생활 조건이라는 것이 지방이나 서울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런 조건을 또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다. 무조건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격차가 늘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대구와 서울을 놓고 보면은 서울에 예를 들어 오피스를 잡아가지고 주거비용 쓰면은 뭐 관리비까지 100만 원 나오는 거 많거든요. 대구 같은 데 가보면은 월세 20에 관리비 10만 원 이런 게 많거든요. 비슷한 조건인데도.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임금 차이가 사실 상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됐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상 편의점만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 조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자꾸 편의점만 얘기 나와가지고 뭐 편도리가 어떻게 사냐 이런 것만 얘기 나오는데 조금은 더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군 단위 지역 이런 데 가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잠깐 소일거시 하시려고 어떤 그런 거 하신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애들 다 키우고 이제 그냥 할머니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아주 많은 소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 뭐 식당에 가서 잠깐 일하시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식당인데 예를 시급 10,000원이면 거기에 고용이 안 되는데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손님 한 3, 4명 오는 식당인데 아니면 1시간에 2세트 오는 식당인데 거기 할머니가 그냥 어차피 집에 앉아 계시거나 여기 앉아 계시나 비슷한데 뭐 가끔 오는 분들 음식 만들어주시고 하는데 뭐 7,000원, 8,000원의 임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 최저임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처럼 결정된 사람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저는 실제로는 해외에도 보면은 차등 적용된 케이스들이 있고 지역별로 정하게 한 케이스 많은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상하한 사람은 뭐 7,000원 되면 어쩌냐 13,000원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많은데 실제는 그 언저리 10,000원 언저리는 조금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네.
네.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희 항공우주공학과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이제 또 4차 네. AI 혁명과 마찬가지로 저는 항공우주 쪽은 진짜 키울 거고 네. 특히 이제 제가 항우연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뭐 한화도 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약간 고민하고, 지금 KFX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이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하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와 항공우주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본 그러면 국민 감정 때문에 다들 이제 좀 멀리 하는 게 있지만은, 그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은 이제 미국엔 나사 있고 이제 유럽엔 ESA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우주 개발 같이 하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도 그런 체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제가 항공 우주 관련 예산 보면 가장 황당한 게, 이제 GPS가 있으면은 GPS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라들이 그 포지셔닝 시스템을 따로 만들거든요. 근데 일본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KPS라고 다른 프로젝트를 조 단위로 진행하잖아요. 사실 중복 투자예요. 왜냐면 우리랑 일본은 위경도가 같기 때문에 정지궤도 올려놓으면 사실 하나로 커버 다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동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 냉정하게 저는 한일 관계를 좀 개선시켜가지고, 그러면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우주나 이런 쪽은 빠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좀 괜찮아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본한테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거를 우리가 한일 간의 협력 같은 거, 과학기술 협력 같은 거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물론 대만 같은 나라와도 뭐 AI나 반도체 이런 거 협력할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은 자기 발사체도 오래전에 만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의원님 대선 출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준석을 지지한다 했더니 보수의 표를 분열시킨다라고 하셨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수의 표를 분열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거는 선거에 올바른 그런 접근 방법 아니라서 그렇죠, 생각해요. 아니죠. 아닌데 어머니께서 이겨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를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 방식으로 가서 무조건 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가서 무조건 진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계엄과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한 60% 70%가 되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찍을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무난하게 30% 갖고 진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선생을 할 때,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총선 나갈 때 노원에 나갈까 아니면 대구에 나갈까 아니면 동탄에 나갈까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요. 노원에 나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한 30% 갖고 떨어지는 상황. 2등은 확실한 거. 대구에 나가도 한 30% 갖고 떨어지는 상황. 2등은 확실한 거. 동탄은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는데 이길 확률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동탄으로 좀 가가지고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머니 선택하면 그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의 후보로 이재명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30% 받고 그냥 무난히 지는 경우, 이기는 경우는 없다. 근데 만약 이준석으로 가지고 바람이 일면은 이재명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사모님만의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건 영업 비밀이라서 여기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예. 나 앉아서 하세요. 나 먼저 예.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 중기 감사합니다. 역량들을 쌓기가 너무 많이 힘들다. 요즘 이런 본인이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즈니스 쪽으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의 삶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도 개발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개발로 가서 완전 최첨단의 전선에서 붙는 개발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 AI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새로운 AI 모델 만든다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비즈니스랑 연계돼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저녁을 같이 한 형님 중에 보면 누가 있냐면은 이 개발 쪽을 하시는 분인데 렌트카 관리 시스템을 전국에 제일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기술면에 따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카 ERP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적인 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분야에 내가 개발 지식이 좀 있고 하면은 그거는 세계에 으뜸가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물론 이 좋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기술로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융합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승부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저는 항공대 같이 특화된 대학교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본인의 주 분야는 개발이고 컴퓨터일지 모르겠지만은 항공을 하는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니네가 하는 일 중에 좀 자동화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개발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제가 옛날에 교육봉사한테 하면서 정말 많은 거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하면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에는 내 개발 능력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것을 섭렵했느냐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일부러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 자체보다 그 개발에 가지고 있는 자기 본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왜냐면 개발 능력은 저도 요즘 이제 프로그래밍 해보면은 AI 자동 코딩 서비스가 저보다 잘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은 이제 사실상 능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제 굳이 따지면 개발도 언어인데 나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학과를 나왔는데 나보다 스페인어를 번역 잘하는 AI가 나오고 솔직히 내 능력은 뭐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많이 하루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을 말하면 바로 구현해주는 AI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내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제 창의적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구현하는 기술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냉정하게 그 경험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그래서 요즘은 경력이나 프로젝트를 위주로 많이 보는. 상당대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이렇게 한국항공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면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던 것보다 맛있는데요. 예, 항공대학교 학식이 맛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분들은 사실 제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근거 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최첨단을 달리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국회 가방위원인 제가 또 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즉석에서 제안 들은 것도 정책화할 수 있는 거 많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의 선거운동 컨셉을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학식 먹자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뜨겁고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한국항공대 학생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대통령 되면 항공대는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예. 자, 질문. 혹시 학생들이랑 어떤 내용 중점으로 이야기하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았고요. 특히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저의 계획 같은 것을 많이 물었고 저는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로켓이나 발사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어제도 제가 외신기자클럽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항공 우주 관련해서도 국제 간의 협력 같은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나사와 뭐 스페이스X 이런 여러 주체가 민간과 관해서 우주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유럽에는 또 ESA 같은 국가 간 연합체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여타 기술 발전이 뛰어난 그룹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우주 항공 개발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항공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선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정치 관련해서도 질문과 예. 답변이 나온 걸로 들었는데 예. 어떤 식의 질문을 하던가요? 정치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질문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근데 뭐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분위기라 함은 이 대한민국 혼란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치 교체를 좀 바라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정치 상황에 있어서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 단일화나 빅텐트 이런 얘기들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예. 그 옆에 테이블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러다가 저 후보가 또 큰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학생들끼리도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이 덩어리즘이 가지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큰 당의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덩어리즘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이공계열로 특화된 대학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덩어리짐이 클수록 변하지 않으려는 관성도 커진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큰 덩어리는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자 하는 관성이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매우 경쾌하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예. 질문드리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제 사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뭐 하버드 동문 후배인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실제 연락이 오면은 뭐 만나거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덕수 총리님은 저랑고도 뭐 원래 뭐 계엄 이전에도 그렇고 사적으로 연락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연락이 온다 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오히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문하는 형태로 연락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으로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빅텐트라든지 뭐 그런 단일화라든지 이렇게 후보님의 의사와 상관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쪽 세력, 한덕수 후보님 포함해서 실제로 접촉을 하거나 한 게 있나요 지금? 한덕수 총리님의 어떤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워낙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적으로 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넌지시,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님 측을 대리하거나 아니면 그쪽의 의향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거냐라는 식의 그런 얘기는 하는데요. 일관되게 저는 빅텐트니 아니면 뭐 스몰 텐트니 황금 텐트라도 참여할 의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행선지로 저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상위권의 외국어대학교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캠퍼스가 수원과 지금 대학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고민해가지고 이 행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꿈꾸는 미래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의도를 벗어나서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만약에 함께 하고 싶다면은 저희는 저희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같이 개방해서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이공계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이럴 때는 사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안철수 의원님 같은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뭐 오늘 발표되는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